필리아 여는 모임 와주신 여러분 다들 감사하고요. 다들 신청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필리아 여는 모임 진행해 볼 건데 그 전에 조금 작년에는 좀 다른 호실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작년하고 다른 공간에서 하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동아리에서 왜 저런 질문을 할까 막 우리 좀 왜 저런 진지한 질문을 할까 이럴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영화를 볼까? 그냥 막 얘기해 주셔도 돼요. 왜 영화를 볼까? 네. 아, 그럴 때 있죠. 네. 혹시 다른 분들 왜 영화를 볼까? 우리가 근데 생각해보면 굳이 영화를 볼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냥 텔레비전 있는 거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그냥 보면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야기거리를 원하면은 책을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영화를 볼까라는 점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왜 영화를 영화관에서 봐야 할까? 뭐 의견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그냥 손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회장님, 우리 왜 영화를 영화관에서 봐야 할까요? 주변에 방 없이 좀 몰입해서 볼 수 있고 사운드도 그쵸. 훨씬 감상에 그게 큰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봤을 때 요즘 멀티플렉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도 뭐 돌비 애트모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스크린도 엄청 커서 몰입감을 주는데 엄청 좋기도 하죠. 근데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홈시네마 같은 경우 엄청 잘 돼 있어가지고 OTT도 잘 돼 있고 뭐 엄청 큰 넓은 이제 개인 영화관 같이 집을 꾸며놓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왜 영화관을 가야 할까? 이거는 조금 영화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아리의 의기도 한데요. 그럼 왜 그냥 OTT에서 보면 되지? 왜 영화 동아리라는 곳에 나와서 영화를 봐야 될까? 그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와 타인과 함께 본다는 영화관의 성질과 조금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불특정 다수의 타인과 함께 보면 영화를 좀 더 영화관에서 왜 봐야 될까? 생각해보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람 있으실까요? 비슷한 감정을 어, 공유하고 경험한다는 거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거의 정확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스크린 안 속에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죠. 근데 우리 양 옆에도 우리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관객들이라는 같이 있는 공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막 거창한 말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다 같이 이제 웃잖아요. 그러면은 저 여기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서도 같은 세계를 느끼고 있다는 어떤 감정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다른 공포 영화라던가 그런 경우도 공포를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와 같이 본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세계를 느낄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느끼면서 세계를 느끼면서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영화를 봤을 때 난 좀 재미가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 난 이거 재밌었는데 이렇게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동아리에서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OTT 혼자 보면 되긴 하지만 같이 보는 이유는 이 세계 안에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우리 필리아 예전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큐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큐어의 구로사와 기요시라는 감독이 한 말인데 강의에서
제가 오늘 앞에 부분 좀 따와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모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장은 저고요. 자, 우리 부회장님 일어나서 조금 어디과 어디 사람이다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과 몇 학번? 저 이상학번 미술교육과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전혜리 그리고 총무부 분께서는 어제 술을 과음하신 관계로 오늘 오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획부 분들 두 분 계신데 일단 먼저 민서 누님 계십니다. 네, 자기 소개 한번. 저는 영화과 이상학번이고 전문사 그리고 소장님. 저도 영어과 이상학번 마찬가지로 홍보부도 어제 과음을 해서 오늘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제 주관 큐레이션입니다. 원래 제가 이걸 주관하는 이유는 한국의 이제 자생적인 시네필 문화가 형성됐을 때 이후로 조금 컬트 영화만 보는 경향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조금 모더니즘 결의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혹시 뭐 요즘 개봉한 감독들도 있죠. 뭐 오지아스지로 그러니까 재개봉한 감독들도 있죠. 혹시 여기서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쉽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클래식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은 첫 번째는 인캠에서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경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차가 끝나면은 항상 제가 GV를 진행하는데요. 이 영화가 어떤 맥락이 있고 어떤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막 너무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부담감을 느끼시지 않고 그냥 편히 참여해 주시면 되니까 이런 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기 모임 캐주얼인데요. 이거는 조금 클래식과는 조금 성향이 좀 다른 게 클래식은 제 주관이었다면 이제 캐주얼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었다, 뭐 여기서 같이 나눠보고 싶었다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캐주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영화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나중에 포맷을 그 카카오톡 거기다가 올려드릴 테지만 6개월 내에 영화관 상영작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6개월 내 영화관 상영작은 안 되고요. 저희가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2시간 반 초과 영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 점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별 특별 사용이 있는데요. 이제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로윈 특집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좀 새학기 그러니까 아마 예정은 정확히 안 돼 있는데 아마 새학기 특집으로 새학기의 그 풋풋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한번 트는 경험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보고 나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조금 침묵이 많이 줄은 것 같다. 캐주얼이. 그래서 영화 시청 후에 대화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 시네마 투어인데요. 이제 월간 시네마 투어 한번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한솔이 형도 갔다 오신. 서운하네요. 그때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 갔다 오셨죠? 네. 네, 기억나네요. 그때 콘클라베. 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극장으로 가는 시간인데요. 서울 소재 예술 독립영화관 방문하고요. 근데 이제 영화 본 다음에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갔던 곳은 이제 뭐 아트하우스 모모도 있고 라이카도 있고 에모 시네마도 있고 시네큐브도 갔었고 더숲은 저 무성님이 갔다 오셨었고 그리고 저 아리랑 시네마 민선 누나랑 같이 갔다 왔었고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못 간 데가 이제 건국대학교에 있는 쿠 시네마 못 갔었고 서화시도 이번에 좀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저기가 이제 아리랑 시네마, 라이카 시네마, 시네큐브, M 시네마. 여기 이화여대 내에 있는 그 아트하우스 모모라는 공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는 저 이화여대를 진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트하우스 모모를 많이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네큐브 두 개가 엄청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 단차도 좀 있어서 눈높이도 괜찮고. 이제 아까 전에 다 다른 프로그램 설명이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시네아스트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시네아스트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사람이 한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민선님 알고 계실까요? 원래는 이제 영화 평론가 중에 정성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은 이동진, 그 빨간 안경도 있으시지만 이제 좀 양대 산맥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조금 양지에 있는 분은 이동진이고 조금 어둠의 공간에 있으신 분은 정성일인데, 정성일이라는 분이 그 누벨바그 감독 중에 티르포가 했다고 한 말이었는데 실제로는 티르포가 한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일본 잡지에서 보다가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티르포가 원래 한 말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영화 사랑에 빠지는 세 단계가 있다. 이제 첫 번째는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거에 입각해서 저희는 이번에 이제 시네아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네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 제작 프로그램인데요. 단편 영화 제작입니다. 원래 장편은 쉽지 않고요. 근데 이제 장편은 1시간 반 이상 영화를 장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 45분 미만의 것, 그러니까 한 그 정도의 것을 중단편이라고 하고 30분 아래의 것을 단편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서는 총 연출부, 제작기술부, 배우가 있는데요. 이제 사전 준비 워크숍이 존재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시네아스트 같은 경우는 바로 영화 제작에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수준이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또 장비들도 처음 사용해보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접해보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워크숍을 진행할 거고요. 선발 절차는 면접입니다. 근데 이제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주 워크숍을 진행하고 나서는 조금 유동적일 수도 있고, 방학 중에 촬영할 수도 있고 해서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잔류자를 좀 우대합니다. 이제 방학 때 우리 학교에 잔류할 수 있거든요. 잔류자를 좀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소는 경인교대 경기 캠퍼스 필리아 동방인데 동방에서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경기 캠퍼스에서 진행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인캠을 가끔씩 갈 수 있지만 웬만하면 대부분 경기 캠퍼스에서 진행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목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해서 이제 인캠 사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인캠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도는 아까 전에 그거는 이제 저희 집부 조직도고요. 또 이제 개편해서 시네아스트 조직도가 있는데요. 일단 연출 같은 경우에는 저랑 민선우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술 제작부에는 오늘 참석 안 해주신 수성민님, 그다음 원동진님, 그다음에 서정님 이렇게 계십니다. 배우는 지금 딱히 없는데 배우는 저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기회가 된다면 뭐 다른 사람들이 없으면 저라도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출부는 어떤 걸 하는지는 이제 각본하고 연출 관련 담당을 하고요. 기술 제작부 같은 경우에는 기술부, 제작부로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분과해서 하는 거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부, 제작부 같이 합쳐서 기술 제작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네아스트 신규 모집은 어떻게 되냐? 연출부 2명, 그 다음에 기술 제작부 2명, 배우 3명입니다. 배우 같은 경우에는 성별이 조금 정해져 있어야 돼서 남자 1명, 여자 2명으로 뽑고요. 자소서는 이제 자유 형식인데요. 300자 이내로 써주시고 워드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소서 기한은 3월 15일 밤 12시까지. 그다음에 저 전화번호거든요. 아니면은 저희 카톡방 저 친구 추가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일자는 다음 주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기실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그 대기실에서 올라와서 이 장소에서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근데 연출부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연출부 2명 뽑는데 저희가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서 연출부는 회의가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연출부는 근데 이건 막 만나서 하진 않고요. 화상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집에서 편안히 쉬시면서 화상으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인물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 분석이냐면 책 속에 있는 어떤 인물에 관련돼서 서브텍스트 질문 17가지를 옆에 나열한 다음에 그거를 서브텍스트를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그 인물에 대한 성향 파악 같은 것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서브텍스트라는 걸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들어오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단편 하나 독서 필수인데 이게 단편집을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편집에 있는 단편 딱 하나라서 한 30쪽? 20쪽, 30쪽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편을 추천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냥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연출부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편 속에 있는 거를 조금 현대화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각색시켜가지고 각본 같이 한식 코스를 만들어서 체험해 보는 것도 진행할 테니까 그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크숍은 이렇게 5회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의 중심 잡기, 두 번째는 우연 3가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영어 언어 이해, 그다음에 영화 제작 기술, 그다음에 비전 배우 워크숍, 인터뷰 제안, 영화 편집위의 몽타주란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3회와 5회는 영화 기술에 관련된 것입니다. 1, 2, 4회는 영화 연기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거 연기하는 거를 배우만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출부와 제작기술부가 전체적으로 투입돼서 같은 연기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이거 지금은 잘 모르실 테지만 나중에 만약에 시네아스 들어오신다면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 저 뒷부분들 체험 한번 해보시죠. 근데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MT는 아마 4월 10일부터 4월 11일에 진행될 텐데 저기 병캠 근처에 저희가 따로 버스를 대절하거나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인캠 근처에 관악산 펜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버스 저희 인캠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번 묵었다가 그냥 올 때는 이제 인캠 버스 타고 오시면 되는 거니까 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따로 가평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교통비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버스도 대절해야 돼서 아마 이동이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이동 좀 편하게끔 안양 유원지에서 진행하고요.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뭐 달빛 데이트 같은 것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영화 상영회가 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영화를 찍어서 이번에 출품할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2학기 때 영화 상영회 때는 저희 영화를 틀 거지만 이번 학기 때는 작년과 동일하게 영화 상영회 때 다른 외부 영화를 틀 겁니다. 그래서 경희고대 학생 전체 대상이고요. 대중 행사고 영화 상영 후 퀴즈 및 상품 증정이 있습니다. 퀴즈 상품 받아가신 분 여기 저 없으시구나. 저 있으시네. 그때 이거 받아가셨죠 CD. 그래서 막 OST 같은 것들, CD 같은 것들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표는 이렇습니다. 4월 저희 진행했었고요. 연은 모임 오늘 하고 19일날 면접. 그다음에 1회 캐주얼도 인캠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아리가 전체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은 6월 11일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직부를 뽑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시네아스트 조직도 말고 이제 따로 직부 포맷이 있었잖아요. 근데 직부를 저희가 지금 2, 4학번밖에 없어서 25나 26 분들 중에서 직부를 하고 싶으시다. 직부 조직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은 지원을 해주시면 한 2-3명 받을 예정입니다. 2-3명.
요즘 안 바빠? 할 수 있어? 할수 있죠. 아 그래? 좋네. 집부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집부 한번 진행해. 그러면은 오늘 우성님하고 시연님 이렇게 해서 두 분 집부로 해서 아마 기획부하고 홍보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겐톡으로 진행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일단은 끝내고 지금 저희가 8시 반에 호치킨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7시 50분인가?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지금 조금 Q&A를 받고 궁금한 점 있는 거 조금 시간 때우기로 Q&A를 받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저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필리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그럼 혹시 캐주얼 1회에서는 어떤 영화 상영할 예정인지? 캐주얼이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그리고 집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인캠 집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실 세팅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번개 상영을 해도 됩니다. 저희가 왓챠를 1년권을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1년권을 끊어놔서 저희 동비로 하고 싶으신 때 이렇게 저한테 뭘 틀겠다라고 언지를 주신다면 어느 요일에 틀겠다 언지 주시면은 몇 요일날 그냥 번개 상영을 해가지고 필리아 단톡방에서 번개 상영하니까 인캠에서 오실 분들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그런 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좀 그러면 그냥 퀴즈 같은 거 하나 내볼까요 그러면? 아유 이것도 갖고 하긴 했는데 이거 엽서 같은 거 드리려고 저희 저번에 했고 남은 거 엽서 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럼 필리아의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맞힐 수 있으신 분 있을까? 네 사랑하다. 맞아요. 이거 와서 여기서 골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져가셔서 골라가시면은 그리고 옆에 놔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어원이 뭐냐면은 시네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 아까 전에도 나왔는데 여기 시네필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할 거 없고 한량이고 막 그냥 유유자적하고 그냥 백수인 사람을 백수인데 맨날 계속 영화관 가서 영화관에서 죽치고 있는 사람을 조금 낮잡아서 비하하는 말로 시네필리아라는 사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맨날 영화관 가고 할 거 없어서 맨날 경제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낮춰 부르는 말로 시네필리아라는 말을 붙였다가 이게 시네필이라는 게 조금 긍정적인 언어로 사용된 계기가 이제 영화 잡지가 출간되고 프랑스에서 까예드 시네마라고 이제 그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네필이라는 게 진행됐는데요. 그 시네가 영화, 필리아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원래 사랑은 4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뭐 소크라테스 들어가면은 뭐 우애라는 뜻입니다. 원래 필리아가 이런 거 있고요. 한번 맞춰볼까요? 자, 제가 요 집부분들하고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은 빼시고 여기가 어디였다고 했을까요? 맞힐 수 있으신 분? 뭐? 이화여대에 있던? 맞아요. 저기 가져가서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라이카 시네마가 원래 라이카 시네마가 이제 저기 신촌 쪽에 있는 영화관이거든요. 근데 신촌 쪽에 있는데 엄청 좋아요. 그 라이카 시네마. 근데 원래 2층에 이제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 카페를 허물고 2관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카 시네마 가시면은
2관 한 번씩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관보다는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2관도 2관 나름대로 저 이번 주 일요일 날 2관을 가거든요. 또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장비 같은 것들도 있는데 제가 오늘 추억으로 남기려고 사진기를 갖고 오긴 했는데 이걸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일단은 그냥 이따가 거기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